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회원 가입부터 해가지고요. 자, 시작은 세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증여를 했다는 증빙 서류. 예를 들면은 은행 이체 내역이라든지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캡처를 하든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뭐 파일 넘기게 해가지고 갖고 있든 간에 그 파일이 필요해요. JPG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뭐냐?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녀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자녀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왜 필요하냐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증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택스에 여러분 자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증빙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만 14세 미만이면 여러분이 핸드폰,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은 공인인증서, 아이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아이 명의로 된 국세청 홈택스 가입할 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증빙 서류는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클릭. 그리고 자,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쫙 치시면 돼요.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치시고 공인인증서를 클릭을 하시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 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인인증서, 그러면은 이동식 디스크. 자, 이렇게까지 넘어왔으면요, 발급 대상자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하고 자녀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상세증명서, 그리고 전부 공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인쇄. 나머지는 뭐 국내 기관이든 뭐 본인 확인 등 기타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면요,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PDF로 저장하기,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 그리고 다운로드든 어디든 바탕화면이든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파일명을 보기 좋게 적으시면 돼요.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름 하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건 뭐 파일을 식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홈택스로 가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아니고 회원 가입이에요. 자, 회원 가입,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든가 아이핀으로 하든가. 자,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다음. 선택은 개인정보 3자 제공은 동의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다음. 기본정보 입력하고 인증서로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동인증서든 금융인증서든 인증을 합니다.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14세 미만이면은 법정 대리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14세 이상이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요, 만 14세 미만이면은 부모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되고, 14세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입력을 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자, 그렇다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정보,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전자고지는 미신청으로 하는 게 웬만하면 좋겠죠. 직업은 무직. 관심 분야는 필요 없고 작성 완료. 자, 됐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금 신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증여세 신고, 그리고 일반 증여세 신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한이 지났다. 이제 입금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증여 일자는 여러분이 증여한 일자를 적으시면 돼요. 증여자, 현금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되겠죠. 수증자, 현금을 받은 사람. 현금을 받은 사람도 클릭 버튼을 누르셔야 기본 주소가 쫙 나와요. 자, 해볼게요. 확인 버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세 주소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증여자와의 관계, 자녀인지 손자인지. 저는 자녀니까 자녀 2번 클릭.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제 거를 적을게요. 자, 그리고 수증자 구분은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버튼 이동. 버튼 클릭. 자, 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얼마 증여했는지 한번 쓰시면 돼요. 저는 자, 이렇게 360만원 증여세 계산하기. 그리고 과세 가액이랑 직계 좀비 소기에 360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세율은 0%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막 10%가 들어가 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납부는 일시납으로 해서 저장 후 다음 버튼 이동. 자, 신고서 제출 내역 한번 보시면요. 재산가액 360만원, 증여세 360만원이고 공제가 360만원이 되었다. 그래서 세율이 0%고 0000000 해가지고 제출하기.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접수 상세 내역 확인하기 클릭하시고 확인하였습니다.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금액이 0000이 나와야지 납부 세액이 나오면 안 돼요. 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증여세 정보 공개비요.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게 나와요. 그렇다면 부속 서류 첨부하기. 클릭을 하시면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파일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또 파일 선택. 여기. 파일 선택. 여기. 파일 선택. 여기. 저는 이렇게 5개 있습니다. 5개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출 내역 보기. 제출이 5개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로 가셔가지고 증여세 신고, 신고 내역 조회 여기를 가셔가지고 클릭.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속 서류 제출 여부에 Y가 되어 있는지 N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저장을 했다면 Y가 뜰 것이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으면 N이 뜰 거예요. 그때는 다시 여기 위로 가셔가지고 부속 서류, 증빙 서류 제출을 한 다음에 제출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출 서류, 그리고 공용 인증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